물질이라면 물질에서 최초로 생명체로 진화되어 갔겠죠. 진화론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최초의 생명체, 이 단세포 생물에서 뭐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식물로 그리고 동물로 오늘날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잖아요. 요 생명체에서 모든 동식물로 진화된 거죠. 자, 요 최초의 생명체를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만 잘 주목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죠? 공통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명체로 진화된 그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동물과 식물들로 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그런데 좀 고민되는 건 뭡니까? 서술로만 가르치면 좋은데 뭘 제시한다고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증거를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게 되면 오우 진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니까 잘 못 봤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계속 실리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지금 여기 제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생물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게 해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1860년에 아주 오래전에 진화 재현설 또는 배아 발생도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학계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보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전부 다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뭐라 하죠? 척추동물. 훌륭한 분들만 오신 것.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형태를 갖잖아요. 그 최초의 형태 갖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배라고도 부르고 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배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이분이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닮아도 너무 비슷하잖아. 너무 많이 닮았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척추동물들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자,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척추동물들은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평이한 해석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해석.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니까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자,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너무 닮았어. 자,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닮은 거 보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인가 보다. 이런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 실려 있고 요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 뭐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아무리 봐도 배아가 C자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주름 같은데 해켈이 뭐라 불렀냐? 아가미 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아가미는 어떤 동물에게 있죠? 어류, 물고기. 요때의 배아는 물고기. 자, 그 다음에 좀 더 사람의 배아가 발달합니다. 뭐처럼 보여요? 꼬리. 야, 요때는 원숭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갖춘 태아가 돼서 출생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인간이 진화해 왔던 그 과정을 어디에서요?
모태에서 다 거친 다음에 진화해 왔던 과정을 재현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뭐에 불과하다? 물고기. 요때는 원숭이. 이때부터 뭐라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됐던 게 이 헥겔의 배아 발생도입니다. 헥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임신 7개월 전까지는 물고기에 불과하고 원숭이에 불과하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낙태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낙태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과학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에만 머물지 않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윤리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아들을 연구하는 분들을 발생학자라고 해요. 발생학자.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발생학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헥겔이 제시했던 그림하고 실제 배아 모습이 다른 거야. 지금은 그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되어 있어서 배아 현미경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하고 미국의 일단의 발생학자들이 연구팀을 형성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진화론자 헥겔이 그린 그림이에요. 위에 거. 밑에 거는 사진입니다. 사진, 배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 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닮았습니까? 자, 닮았습니까? 요거는 요 배를 완전히 삭제를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 탁월한 성형 수술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아리 닮았습니까? 없는데 의도적으로 유사성을 강조하려고 추가했죠. 닮았습니까? 사람은 안에 다 배아 이것을 깔아낸 것입니다. 결국 뭘 제시한 거예요? 진화론자 헥겔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뽀샤판, 그 그림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1997년에 발표가 됐고 학회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데, 그때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론자 선두주자였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거는 학문적 살해입니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이 다 진화해 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제시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조작된 증거, 뽀샵한 증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1997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재발견된 위조 헥겔의 배아 그림은 사기였다. 그리고 그림과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언스지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들 여러 차례를 다양한 논문에다가 실어주면서 이것이 조작된 증거다, 바로 잡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편의 학회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던 게 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서는 헥겔의 배아 발생도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 하라고요?
삭제하거나 꼭 실어야 한다면 뭐다 밝히라는 겁니까? 오류다라고 언급하도록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지금도 실려 있어요. 지금도 진화의 과학적인 증거로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도 배웠습니다. 지금도 실려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생물 교과서 그대로 제가 스캔했어요. 거기에서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체로 진화했느냐, 그거를 스탠리 밀러 실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 문장이 있는데 두 가지 과학적 거짓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과학적으로 거짓된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할 수 있는 친구. 네. 원시대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원시대기가 뭡니까? 최초의 지구를 원시지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 부르겠어요? 원시대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밀러가 원시대기에 존재하였던 그러한 대기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원시대기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한 것처럼 얘기해요. 맞습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스탠리 밀러가 집어넣었던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메탄, 수소, 암모니아, 지금 과학자들이 뭐냐? 야, 그거 한 번도 지구를 덮었던 적이 없다 결론 내버렸어요. 원시지구를 덮었던 것은 이산화탄소, 질소, H2O다. 그러니까 뭐야? 원시대기를 덮었던 적이 없는 엉뚱한 대기를 뭐한 거예요? 지금 집어넣고 실험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엉뚱한 것을 집어넣고 아무리 엄격한 과학적 실험을 하더라도 가정이 잘못됐으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된 거 나오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간단한 물질에서 아미노산이 생겼다 이렇게 돼요. 스탠리 밀러 실험에서 아미노산 검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DNA, RNA 성분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 거짓된 소수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검출한 거는 뭐예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DNA, RNA까지 생성되는 거 확인했다라는 거짓된 소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 그림 보셨죠? 뭐 강하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분들은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스탠리 밀러가 원시대기에 있었을 것으로 가정한 메탄수소 암모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고전압 방전을 시켰어요. 뭐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쿨링을 시켜서 냉각해서 검출했더니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미노산이 정교하게 결합이 돼서 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백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DNA, RNA도 만들어져서 세포로 진화되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예요? 과학적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스탠리 밀러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학원생일 때. 와우. 대학원생일 때. 진화의 비밀을 밝혔다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1996년에 자기가 실었어요. 밀러, 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다. 제가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 한 거 아니라고요? 이분 비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확히 반영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집어넣었어. 예, 엉뚱한 거 집어넣었어요. 그게 본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명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대기 성분이 뭐죠? 산소. 산소 없죠? 메탄, 수소, 암모니아잖아. 왜 산소 뺐을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산소하고 결합하면요, 산화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일부러 뺀 거야. 그런데 밀러가 뭐라 그래요?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있대요? 얼마만큼요?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 실험 잘못됐다. 본인이 폐기했어요. 몇 년에요? 96년에 폐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폐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93년에 타임지에서 93년에 생명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과 쭉 이쪽 연구 분야에 그 권위 있는 교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두 가지 내립니다. 첫째, 지구상의 대기가 메탄, 암모니아, 수소로 뒤덮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두 번째,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94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학회에서 학술대회에서 정식으로 폐기됐어요.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없으며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94년에 과학자 사이에서 폐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밀러가 96년에 2년 뒤에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다. 공식적으로 셀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시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지구에서 생물이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몇 개요? 전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진화론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스탠리 밀러 실험 여전히 기록되어 있나요? 맞습니까?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실험으로 스탠리 밀러 실험이 지금 아직도 실려 있어요. 자, 근데 과학자 사이는 이미 폐기했죠. 자, 그런데 왜 교과서에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답할 수 있는 분. 예. 예. 훌륭한 청년들이 여기에 오늘 참석하셨는데, 예,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 밀러 실험 잘못됐어? 라고 빼버리면요, 지금도 생화학 교실에서는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했느냐, 이 생명 기원을 밝히기 위한 화학 진화 실험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것만 딱 밝히면 뭐 받는 거예요? 노벨상을 딱 수상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화학 교실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보다 나은 실험이 없어요? 밀러 실험이 잘못된 것이지만 스탠리 밀러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탠리 밀러 실험이 잘못됐다 해서 교과서에 빼버리면 무슨 문제 생겨요? 진화론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야. 왜? 물질에서 생명으로 진화되어 간다는 가장 기초적인 걸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 다 아시면서도
스탠리 밀러 실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스럽게도 거짓된 내용까지 동원하면서. 스탠리 밀러 실험은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실험 아닙니다. 본인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미노산을 그때 검출한 거지 DNA, RNA 같은 걸 만들어지는 걸 확인한 적 없습니다. 대학 교과서에 가면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므로 유기물에서 물질에서 생명체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일반적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화론에서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 첫 번째 요거 아시겠죠? 해켈의 폐하 발생도. 자, 무슨 증거예요? 조작된 증거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직도 실려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스탠리 밀러 실험은 어떤 실험입니까? 한 번도 대기를 구성하지 않는 엉뚱한 대기를 집어넣고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뭐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 배울 때 대학원 교수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통계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을 합니다. 쓰레기 집어넣으면 아무리 통계 검증 이런 거 다양한 걸 쓸지라도 뭐가 나오네?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과는 뭐예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교수 이제 은퇴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 받아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가 활동했던 또 연구했던 분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진화론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잘못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적으로 이것을 교과서에 실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계속 반복 재생할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실체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여기 리차드 르원틴이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뭐에 어긋날지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자, 초자연적 과학이 뭘까요? 전능자가 모든 생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신을 인정하는 과학, 요걸 초자연적 과학이라고. 진화론과 지금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 간의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뭐가 있을지라도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뭐일지라도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물질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물질주의가 뭐예요?
물질주의. 보이는 물질로만 설명한다고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보이는 물질로만 설명해.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물질주의 세계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끄집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진화론은 뭡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주의가 뭐예요? 하여튼 뭐 배우긴 한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자연주의하면 모든 것을 뭐로만 설명하라고요?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 배제하고 모든 현상을 뭐로만?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뭐예요? 진화론자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이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론이, 진화론적 방법론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뭐하게 보일지라도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이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 뭔 얘기예요? 핵길의 배아 발생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걸로 설명해야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설명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까 잘못됐네? 그럼 뭐야? 거기서 끝나는 게 또 다른 거. 왜? 물질주의에 자기들 헌신했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진화론자들. 자기들이 폐기된 이론인지 알면서도 교과서에 계속 싣고,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가정이 잘못된지 알면서도 계속 싣고. 왜 그럴까요? 써놨잖아요. 그거 안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진화론이 틀렸으면 하나님의 발이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어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예.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이 존재했다는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고 폐기됐다면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계셔서 그분이 모든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들의 종교는 거짓된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흔적기간. 흔적기간.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나요? 실려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제한돼 있어서 실려 있으니까 지금 실었어요. 흔적기간 잘 아시죠? 과거 조상일 때는 유용한 기간이었어. 근데 점차 이제 고등학생물로 진화돼 가면서 과거 거는 이제 쓸모 없었어.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흔적만 남았어.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쓸모없는 기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빨리 결론 내려주세요. 쓸모있는 기간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모든 구조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흔적 기간이 있는데, 구조는 있지만 흔적만 남고 쓸모도 없는 기간이 이렇게 많은데, 야,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흔적 기간 뭐죠? 어떤 거? 꼬리뼈, 뭐 맹장, 뭐 이런 얘기하죠. 예, 제가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해부학. 예, 해부학을 하는 사람인데,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뼈. 예, 해부학 이제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뼈다귀 배우면서 뼈의 기능을 배워요. 이제 뼈에 따라 우리 생김새가 결정이 되죠. 그러죠? 뼈.
뭐 광대뼈가 좀 튀어나온 사람들, 뭐 아래쪽에 있는 하악골, 아래턱뼈가 좀 튀어나온 뭐 이렇게 해서 생김새가 돼요. 그 다음에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부착점을 제공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깨 움직이잖아, 그죠?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 어깨뼈에 붙고 한쪽은 요 아래 팔뼈 쪽에 붙어. 그래서 걔들이 수축을 해. 그러니까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근육과 인대가 붙는 부착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골반이에요. 여기 엉치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꼬리뼈예요. 미골. 미골에 뭐가 많이 붙어 있느냐? 골반 바닥 근육들이 쫙 붙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소변이 나가는 통로, 그 다음에 굵은 거 대변이 나가는 통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반 바닥 근육이 뭐예요? 수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소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골반 바닥 근육의 대부분이 어디에 붙는 겁니까? 꼬리뼈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변, 대변을 정조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리얼한가요? 자,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반 바닥 근육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속이 안 좋아서 가스가 나오려는데 참아보세요. 참으셨어요? 참으셔요. 참으셨어요? 자, 힘 빼세요. 뭐가 뭉클하게 이완되는 게 느껴지나요? 골반 바닥 근육들입니다. 그 근육들이 꼬리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고를 제가 이제 해부학 보고를 읽어보면 예전에 꼬리뼈 없이 태어난 소녀가 있었어요. 한평생 기저귀를 찼습니다. 해부학 교과서 중에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레이 해부학, 이걸 이제 뭐 해부학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결정적인 접촉점이다. 자, 꼬리뼈 기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려주세요. 기능해요, 안 해요? 기능한다고 결론 내리잖아요. 왜 꼬리뼈가 흔적기관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자, 맹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맹장은 요게 대장 첫 번째가 맹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살짝 있는 돌기가 있어요. 요걸 충수돌기 이렇게 얘기해요. 충자가 벌레 충자야. 벌레 모양 돌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겨. 그리고 빨리 처치 안 하면 여기 터지기도 해. 그래서 배 안에 많은 막들이 있는데, 복막이 있는데 복막에까지 염증이 확대되면 뭐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장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충수돌기염 이렇게 해야 정확한 명칭이에요. 됐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요 충수돌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아무런 기능도 안 하고 쓸모없는 저거 흔적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연 흔적기관일까요? 연구된 거에 보면 사람의 충수는 백혈구 생성을 돕는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밝힙니다. 또 다른 분은 사람의 충수는 장에서 음식의 분해를 돕는 박테리아들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진화론에 진화론에 아주 그냥 심취했던 의사들이 복부 수술을 할 때, 개복 수술, 배를 열고 뭐 간이나 위나 수술할 때 서비스로 뭐도 잘라준 거예요. 충수돌기도. 요게 기능은 안 하고 쓸모는 없는데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충수돌기 염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배를 열었으니까 서비스로 뭐까지 제거해 준 거예요? 충수돌기. 쓸데없는 거 그거 제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저희 그 교회 내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질병에 노출이 잘 되고
또 뭐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이해가 됐어요? 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구조는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셨겠죠? 근데 진화론자들이 야, 그거 쓸모없다, 흔적기가 아니서 떼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예. 여기 뭐 이렇게 해서 100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108가지가 인간에 있는 구조들. 와, 저거 이제 조금 보면서 좀 화도 났는데, 갑상선도 흔적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 갑상선을 띄어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같이 참석했는데, 둘째 임신했는데 목이 이렇게 링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얼굴이 막 붉어요. 그리고 포옹을 하면 막 뜨거워. 그리고 뭐 밥하고 나면 막 피로감이 있어. 딱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아.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갑상선이 흔적기관이면 뭐 해도 돼요? 떼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평생 약 복용해야 돼요. 갑상선 흔적기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찰스 다인이 반월주름, 요거 흔적기관이 돼요. 우리 요게 요 눈 안쪽에 보면 약간 붉은색 얇은 막이 있죠? 반달 모양처럼 생겨서 반월주름이야. 요거 쓸모없는 흔적기관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 앞에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물 쏘면서 와이퍼로 작동하죠. 이해가 됐어요? 반월주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눈 감았다 뜰 때마다 얘가 와이퍼 역할을 해줘. 우리 눈을 깨끗하게 닦아준다고요. 기능해요, 안 해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날 새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다루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양이 제가 준비가 됐는데 아마 PPT만 보셔도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 해서 막 우리나라에서 9시 뉴스에도 좀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람 체세포 한 개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요. DNA 염기 서열 잘 아시죠?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아데닌, 티민, 구아닌, 뭐 시토신, 그죠? 이런 염기들이 쫙 있어요. 근데 한 개 세포 안에 DNA가 염기 서열이 30억 쌍 이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해독하게 된 거야. 전부 해독했어요. 그게 2002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쫙 이걸 사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염기 서열 전체 유전 암호를 해독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자, 우리 사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 있죠? 염기 서열 전부 받아 쓰는데 5,000 글자가 되면 한쪽, 그 다음에 그게 1,000쪽이 모이면 한 권으로 재본을 한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가 책으로 하면 몇 권요? 1,200권 분량. 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DNA에 한 1,200권 정도 분량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때 이거 발표하면서 굉장히 다들 놀랐어요. 자, 책을 쌓으면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쭉 20층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 엄청난 책의 정보가 한 개 세포 안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딱 집적이 되어 있어요. 자, 요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게 1,200권 분량 들어가 있다며요.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 전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사람의 세포를 몇 개 정도라고 얘기하죠? 안 세봐서 모르시죠? 보통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조에서 100조. 자, 그러면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량이 몇 권? 1,200권 곱하기 100조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DNA 정보가. 자,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잘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협곡이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협곡이 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았습니다. 자, 내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모든 정보, DNA 정보를 다 받았었어. 자,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PPT에 이미 답이 나와 있나? 예? 어느 정도 채울까요? 예, 40번을 메꿀 만한 책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전부 모으면 쌀 한 톨보다 작아. 쌀 한 톨보다 작은 그 곳에 그랜드 캐니언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여기다 고도로 집적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럴 수 있는 전능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막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신비하게 오묘하게 설계하고 만드셔서 그 유전 정보들이 지금도 뭐예요? 풀려서 지금 우리 단백질을 생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곧 죽음이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내 호흡을 붙드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차의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면 안 되는데, 자, DNA가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쭉 연결하면 2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전부 길이로 재면 어느 정도 될까요? 2m 곱하기 100조 됐어요? 자, 그러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전부 새끼줄처럼 쫙 꼬아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지구를 돌리면 몇 바퀴 돌릴까요? 몇 바퀴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그 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쌀 한 톨보다도 작은 데에다 고도로 접어가지고 쫙 집적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활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죠? 참 과학은 뭡니까? 참 과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생물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그 비밀을 밝혀가는 것이 참 과학입니다. 예?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도합니다만 참 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참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 비밀들을 밝혀내는 창조자의 능력과 그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과학인 것입니다. 신묘막측하다.
이게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말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면 가끔 뭐 영어 성경을 참조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은 다 똑같더라고요. Amaz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묘막측하다 하는 걸 한자 풀이를 해보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하고요? 신비하고 오묘하다. 자, 여러분들 언제 신비하다 이런 느낌을 감탄어를 바랍니까? 언제입니까? 신비하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신비하다. 신비가 뭡니까? 신자에다 비밀 비자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신이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신비하다. 그렇게 말로 표현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성으로도 믿으셔야 돼요. 자, DNA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생명의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장치다. 근데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발표한 다음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진화론자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자, DNA 성분 중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암호가 있는 염기 서열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요번에 이제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 과학적 수준을 판단하고 이제 앞으로 강의에는 수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DNA 쭉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 중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암호가 있는 부분을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특별히 지인, 우리말로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그때 이 연구가 밝혀지면서 문제가 뭐였냐? 염기 서열 중에 DNA 중에서 단백질 생성하는 암호는 2%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98%는 기능을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러면 정직한 과학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2%의 기능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98%의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 98%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밝혀질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자가 신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선거박에 뭐라 붙였어요? 야, 정크 DNA다.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 2%만 기능하고 나머지 98% 기능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쓰레기 DNA다. 자, 그러면서 쓰레기 DNA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흔적기관이다. 이해가 됐어요? 인간이 진화론에서 말하면 하등한 동물로부터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해 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유용한 부분이었어. 기능했어. 근데 인간으로 오면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수많은 염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크 DNA라 붙이고 흔적기관이다. 교과서에 실게 됐어요. 그러면서 케네스 밀러라는 진화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게놈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자, 이분의 논리 이해됐어요? 자, DNA 하나님 만드셨다면 몇 퍼센트 기능하게 만드셨을까요? 몇 퍼센트요? 100%다 기능하도록 만드셨겠죠. 그죠? 그런데 케네스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만 기능하고 98%는 쓰레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 이해가 됐나요? 자, 논리가 이해가 돼야 지금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늦었어요. 예.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좀 골똘히 생각해봐라. 자, 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 좀 알고 살아라, 이런 얘기. 너네들은 왜 생각이 없니? 이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창조주가 굳이 게놈이 뭔지 아시죠? 이게 좀 발음이 안 좋아. 예? 예. 처음에 게놈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신문 기자들이 지놈 이렇게 바꿨어요. 지놈도 어감은 별로 안 좋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게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왜 창조주가 굳이 게놈을 쓰레기 DNA로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뭔 얘기예요? 야, 창조주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이, 하나님이 2%만 기능하게 하고 98% 쓰레기로 만들 수가 있느냐? 요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왜냐니까 감사하게도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됐다 발표하고 나머지 98%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세계 32개 연구소 과학자 400명 이상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나머지 98%의 기능을 밝혔습니다. 기능을 밝혔어요. 기능 안 하는 거 아니다. 그 결과 400만 개의 유전자 스위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 스위치는 유전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현될 건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DNA를 수리하고 복제하고 염색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30편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지에서는 전자회로를 그려놨어요. 뭔 얘기예요? DNA에 있는 전부가 다 전자회로 기능하듯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네이처지에서는 둥근 도서관. 자,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죠? 책장. 책장에는 뭐가 꽂혀 있죠? 책을 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처럼 DNA는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보들이 발현이 돼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대한 도서관. 사실 거대한 도서관도 표현이 좀 부족하죠? 그죠? 우리 한 사람의 DNA 전부 양이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기능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30편 중에 키 논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키 아티클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논문. 거기서 뭐라고 발표하느냐?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 있는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밝혀졌다. 그러니까 10년 연구를 해서 98% 중에 80% 기능을 밝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더 연구하면요,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자였던 이안 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는 곧 몇 %가 될 거다. 100%가 될 거다. 불필요한 DNA는 정말로 없다. 이제 쓰레기 DNA라는 비유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하면서 2012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엔코드 프로젝트가 쓰레기 DNA에 대한 뭘 썼다고요? 추도사를 썼다는 게 뭡니까?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예? 예. 더 이상 정크 DNA는 없다. 정크 DNA가 흔적 기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공식 폐기 선언했어요. 예,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인간의 DNA가 쓸모없는 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을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 예.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분이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영국의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쓴 논문 때문에 수많은 영국의 대학생들과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원래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가서 결국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 토론에 나가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막 강력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진짜 주님 은혜로 2007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분의 책이 옛날에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다가 노에다가 X자하고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거기에 부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회심했다. 이 사람이 회심한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DNA였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에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전부 DNA 정보를 책으로 받았으면 그랜드 캐니언 40번을 메꿀 만한 정보라며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DNA를 풀면 쭉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린대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그 DNA를 아주 잘 접어가지고 고도로 집적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설계자라면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1강, 2강은 과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을 살펴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진화의 과학적 증거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자연주의와 물질주의 세계관 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도 대부분 뭐예요? 과학계에서는 이미 뭐 했다? 폐기된 정보들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진하게 과학자가 얘기했다 해서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교사들이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무조건 그냥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한다는데 실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참 과학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창조하신 저희의 왕이시고 저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오직 저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진화론이라는 거짓 과학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